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 어학원의 족집게 토익의 조인희 강사입니다. 자, 2013년 1월 정기 토익 247회더군요. 자, 247회 정기 토익 시험 잘 보고 오셨습니까? 자, 오늘도 저와 함께 2013년 1월에 RC에 관련된 시험 후기를 여러분 함께 공부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C는 여러분 5, 6, 7 요 세 파트를 가지고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5 같은 경우는 조금 난해했다 라는 평들이 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6와 7은 그에 비해 훨씬 쉽게 풀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작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작년 1월과 그렇죠,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혹시 1월 달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께서는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본인이 틀린 개수라던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비슷한 난이도로 점수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많이 맞춰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사실 지금 1월 달 시험 자체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고 있지만 예선전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겨울방학에 있어 정말 중점을 두고 보고 있는 시험은 아마 2월 2일 그리고 2월 23일 시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월달 시험은 예선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내가 어떤 것들이 있었다.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다. 자, 그럼 그걸 잘 정리를 해서 다음 달 2월 2일 날, 23일 날 내가 반영을 해보자. 그쵸?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쵸? 저와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3년 1월 달 시험 전반적으로 저희 5부터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난해한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난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저는 사실은 딱 보자마자 이걸 보고서 문장 안에서 사람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be 플러스 그 다음에 to 플러스 명사. be는 없었지? be가 있었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구조가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보면은 뒤쪽에 있는 명사는 직책에 관련된 명사가 나왔다. 자,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학생들이 보기 중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applied, 그치? 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promoted 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agreed 라고 얘기하거나 자, 이게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딱 보자마자 느낌 오시죠? 난해했다라기보다는 뭐 때문에 뒤에 전치사 투 나왔네? 그러니까 바로 뭐 써요, 여러분? apply 또는 agree 동사 쓰시겠죠. 그쵸? 이 두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보통 고르시는데 정답은 바로 뭐였어요? promoted. 뭐 때문에? 빈칸 앞 때문에. 그치? 자, 바로 그래서 뭐 BPP 수동태 구조였잖아요. 여러분, apply와 agree는 대표적인 자동사 라인입니다. 자동사는 원칙적으로 수동태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사실 BPP 구조가 불가능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be promoted. 그쵸? 자, 그래서 빈칸 앞을 잘 봐야 돼요. 항상 뭐냐면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빈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뒤, 앞뒤 어느 쪽이든 전체적으로 빈칸을 기준으로 앞뒤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세요. 그래서 쉬운 얘기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흥에 겨워서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앞쪽 문제에서 풀다 보면 아주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할 만한 문제들은 하나 있었죠. 그거 빼고는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다가 요걸 나고선 뒤에 to 그쵸? 그러면 apply to 또는 agree to 바로바로 쓰실 수 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e promoted to BPP가 가능한 것은 무슨 동사? 타동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보아야 될 얘기가 뭐가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얘기가 또 비슷한 얘기인 건데요. 바로 이렇게 has 다음 자리에 전치사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보면은 discount라고 얘기하는, 그쵸? discount라고 얘기하는
명사 혹은 동사 형태가 지금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discount, discounted. 이런 식의 구조가 여러분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못 써요. 어머나, have 다음에 pp를 쓰는 거 맞지? 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로 have 다음에 pp를 바로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have pp는 무슨 태인가요? 태가 중요하거든요. have 플러스 pp라고 얘기하는 구조를 만났어. have 플러스 pp는 무슨 태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니? 능동태. 그쵸? 자, 능동태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능동태가 하필 이 동사가 타동사라면 뒤에 뭐가 왔었어야 돼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와야겠죠. 물론 자동사라고 한다면 뒤쪽에 목적어를 따로 필요하지 않겠지만 그쵸? 딱 지금 봤을 때 나는 그래서 이 has discounted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를 해서 have pp를 써야겠구나 바로 여러분들이 훅 들어가실까 봐 너무 걱정이 됐었답니다, 여러분. 자, 이걸 쓰시는 것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되면 discount가 뭐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도 알 수 있었어야 된다. 그치?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답이 뭐란 얘기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쯤에서 have라고 얘기하는 동사의 어떤 용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으면 해요. 자, have라고 얘기하는 동사는 여러분 크게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은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동사로 사용하죠. 가지다 소유하다의 본동사 형태로 사용을 해요. 그럴 때는 보통 목적어를 받죠. 이 목적어 자리에 오는 품사는 당연히 명사겠죠. 그쵸? 그런데 그냥 명사가 올 수 있다. 그냥 일반 명사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사역동사라고 얘기하는 구조죠. 자, 사역동사로 얘기할 때는 목적어 다음 자리에 뭘 써?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동사 원형이나 PP 형태를 쓰는 오형식 구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봐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have 플러스 pp라고 얘기하는 완료 시제. 여러분 이때 have는 동사예요? 아니에요? 이때 have는 조동사예요. have pp라고 할 때 have 자체는 완료라는 시제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 본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조동사인 뿐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동사는 여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죠. 바로 have 플러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하죠. 자, 이걸 보고 역시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must랑 동일하다고 하죠. 즉, have to는 바로 무엇이다? 조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3, 4번은 조동사의 개념의 have, 그 다음에 1, 2번은 본동사의 개념의 have이기 때문에 사실 have 뒷자리가 나왔다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pp 또는 명사 바로바로 쓰시면 위험하다는 얘기인 거죠. 정확하게 자리, 어울리는 관계들을 판단하실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 다시 돌아가시면 바로 이 자리는 여러분 문장 안에서 지금 주어가 has,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으니까 뭘 갖고 있어야 돼? 명사를 가져야겠지. 그쵸? 자, 명사가 그래서 바로 누구다? discount. 없는, s가 없는 것도 있는데 왜 s가 붙어야 되나요? 할인이라고 얘기하는 명사는 돈에 관련된 명사야. 돈에 관련된 명사는 항상 셀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니는 셀 수 없지만 사실은 돈의 종류에 관련한 아이들은 전부 다 또 우리가 셀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스타 교재에서도 여러분 명사편에 들어가시게 되면 주의하셔야 되는 명사 쪽에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교재 유스타 RC 교재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가산명사를 많이 외워야 되는 명사들은 교재 66페이지에도 나와 있다는 거 같이 또 상기하시면서 교재 있으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음 어디 보면 돼요. 아무거나 갖고 있는 문법책 중에 명사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가산명사 꼭 정리되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무엇이다? 우리가 얘기할 때 have란 동사 다음 자리에 바로 PP 형태, ed 패턴 나와 있으면 보통 상대적으로 거길 더 먼저 찍게 돼 있어요. 여기를 더 먼저 찍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자. 그쵸? 이 경우 have라고 하는 아이의 4가지 용법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야 된다. 체크해서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크게 지금 2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3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데 이것도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자리만 정확하게 따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거의 지금 제가 2가지의 포인트를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자리예요, 여러분. 자리를 제대로 판단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어떤 걸 넣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딱 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잡는 거야. 감 잡았어. 그죠? 제가 왜 포스터에 요즘에 그거 되게 좋아하는 꽂히는 말이 있거든요. 감, 그죠? 그래서 감을 참 많이 썼는데 한번 나중에 제 포스터 보시는 분들 주의 깊게 잘 봐두세요. 감 그림이 있어요. 그죠? 감, 그죠? 여러분 감은 잘 잡으셔야 돼요. 언어기 때문에 감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만 있다면 아,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겠구나. 아, 이런 느낌이 오는 거구나. 이제 딱 그런 감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죠? 자, 약간 두루뭉술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런 감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두루뭉술한 얘기를 정확하게 눈에 확 드러나게 만들 수 있는 건 자리. 빈칸의 자리가 그래서 무슨 자리야? 이거부터 제대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또 3번째, 난해한 얘기. 난해하다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난해하다고 느낄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자,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여러분 뒤에 빈칸 다음 자리에 그냥 명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에 본동사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기 중에서 접속사가 2개가 있었어요. which가 있고 그 다음에 so, that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뒤에 절이 당연히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아이들은 쓸 수가 없는 거야. 맞지? 왜냐하면 절이 와야 되니까. 근데 보기 중에 옛도 있던데요. 예순 여러분 우리 뭐라고 배웠더라? 그렇지. 예순 부사로 써요. 여러분 부사가 명사 앞에 이렇게 바로 올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는 강조부사의 경우에 한해서는 가능하겠지만 일반 부사는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예순 여러분 쓸 수 있는 경우가 크게 3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딱 어떤 경우? 첫 번째, have, yet to, 동사 원형. be, yet to, 동사 원형. not, yet. 그쵸? 자, 라고 얘기하는 이 3가지 케이스. 이 경우 아니고서 못 써요. 그러니까 명사하고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지? 그래서 답이 안 돼. 그럼 답이 뭐였어요? 그러게요. 정답은 in order for예요. 나 in order to는 아는데. 그치? in order for 명사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바로 뭐다? in order to가 바로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하는 to 부정사의 부사종요법처럼 쓰는 아이지? 목적의 얘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배워. to 부정사도 나도 문장의 주어처럼 나는 본동사가 아니지만 나도 일반 본동사들처럼 주어를 취할 수 있단다. 그게 문장의 주어일 때는 특별한 얘기를 안 하지만 문장의 주어와 문장의 주어와 내가 취하는 주어가 다를 땐 난 이런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써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뭐다? for 플러스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된 케이스예요. 이런 게 있었나요? 그러게요. 나 그런 거 몰라가지고. 여러분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보기를 기준으로 빈칸의 자리를 판단하시면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생겨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그 부분만 정확하게 찍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수업 시간에 설명을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 토익이 자, 이게 왜 답인지 한번 설명해 보지 않겠니? 라고 했다면 여러분 당연히 이 용법을 아셔야 돼요.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 안 물어보죠. 그냥 뭐 물어봐요? 자, ABCD가 접속사인데 접속사는 분명히 본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이잖아. 자, 이 자리에 접속사 쓸 수 있겠니 없겠니? 부터 시작하죠. 문장 안에 뒤에 절이 없으니까 접속사는 안 되겠네요. 예시라는 아이는 내가 3가지 용법으로 쓰는 부사라고 알고 있는데 3가지 용법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안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무조건 알아야만 뭐든지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몰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제어할 수 있으려면 보기 그리고 빈칸의 자리 정확하게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서 in order for 명사, 투부정사.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체가 바로 for 플러스 명사가 되는 거죠. 결론은 투부정사하기 위하여예요. 이 명사가 투부정사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하는 이 이하 전체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구가 되는 거죠. 이제 왜 써야 되는지도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실 만한 얘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때요? 정말 고민을 했던 건가요? 아니야, 난 그런 거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으시다면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맞아. 나 저거 고민 많이 했는데 라고 하시는 것들이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다라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점수대가 딱 정확하게 500대에서 600대, 그쵸? 아니면 700 초반 사이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근데 5, 600, 700은 사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정확한 문법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기보다는 정확한 자리를 판단하시고 빈칸 기준을 판단하시고 보기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운 걸 잘 써먹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각각의 이렇게 보기에 대해서 그리고 빈칸의 자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여기부터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문법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눈을 만들어 놓는 거야. 보기 그리고 빈칸 자리 파악하는 걸로. 아시겠죠? 그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셔서 800대를 정복을 하시고 800대를 넘어가셨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면은 900대 이상을 받기가 편해지시는 거죠. 항상 공부하실 때 방법이라는 건 분명히 여러분 점수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알고서 잘 지켜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단기간에 훅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찬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치? 천천히 올라가도 되는 거지만 한 번에 여기다가 훅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항상 단계는 분명히 거쳐가되 그게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공부 기간이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치? 우리는 어쨌든 단계는 밟아야 돼요. 그 밟는 과정이기 때문에 못 밟다, 잘 밟다에 대해서 일일비하실 필요도 전혀 없으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 이야기. 자,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바로 뭐 때문이었냐면, 이런 말이 나왔었죠. Region of the country.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우리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아마 이걸 딱 보고서 어머나 이거 오브 다음에 더 나왔잖아. 이러면은 분명히 여기가 전체가 되고 여기가 부분이 되는 거야. 그쵸? 오브라고 얘기하는 전치사의 용법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시험 전날도. 자, 그래서 이걸 딱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자리에 부분을 써야 되니까 ABCD 보기 중에 뭘 쓸 수 있느냐 보자. 자, 근데 봤어. 여러분 region이 근데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지역. 여러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장소명사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유스타 RC교재 6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장소명사 셀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산명사예요, 여러분. 지역 관련 명사, 장소 관련 명사들은 전부 다 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셀 수 있는데 지금 단수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 자리에 오면 안 되는 게 있었겠다. 자, 보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래서 정말 잘 봐야 되는 얘기였는데 첫 번째, many. 여러분 many는 쓰면 돼, 안 돼? 복수지? 절대 복수명사 받아야 돼. 그래서 탈락되는 거야. 안 돼. 나는 근데 거기 보기 중에 forest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 썼는데 괜찮아요? 될까 안 될까? 지적질하는 건 아니고요. 될까 안 될까? 자, 고민해볼까? 될까 안 될까? 서수죠, 여러분. 서수를 얘기할 때는 항상 몇 번째라고 얘기해. 그 몇 번째.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첫 번째, 그 두 번째, 그 세 번째. 딱 정확하게 서수는 손가락으로 딱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누군지 이미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서수는 기본적으로
정관사 더를 여러분 붙일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빈칸 앞쪽에 사실은 보면 더 같은 건 없었답니다. 그래서 안 돼요. 되셨죠, 여러분? first 안 돼요. 그러면 남는 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걸로 혹시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all하고 every.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아니 돼요. 그치? 왜? 얘를 해석을 하면 둘 다 똑같은 뜻이거든요. 전부잖아요. 해석을 하면 안 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다? all과 every의 성향이에요. 자, every는 항상 단수가산 명사를 받는다는 성향이 있고요. all은 항상 어떤 명사? 복수 또는 불가산 명사를 받는다는 성향이 있다는 거지. 그걸 그대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reason, 단수라고 그랬지? 가산 명사. 그러니까 all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every예요.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 나라의 모든 지역이라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앞에는 전치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포인트 아니고서는 못 써요. 근데 일일이 하나씩 수량형용사의 개념들도 대입을 해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도 한 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이거랑 꼭 똑같은 거는 아니었는데 이것도 아마 여러분 나오면 되게 어렸을 텐데 아마 미안한데 우리 반 학생들은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실전교재에서도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 뭐냐면 지금 4번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였거든요. 빈칸 자리가 여러분 주어 자리였고요. 그 다음 동사가 has였어요. 그치? 그래서 이 자리에 적절한 보기를 맞추는 것들을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 보기 중에 여러분 few가 있었고, who가 있었고, little이 있었고, 그 다음에 any가 있었어. 자, 우리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주어는 주어 자리에 주어 자리에 해당하는 아이를 물어볼 때는 항상 머릿속에 주동수일치야. 이건 빼먹으면 안 되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주어 자리가 여러분 단수겠어, 복수겠어요? 단수겠죠? 그러니까 모를 땐 여기다 써놔. 단수 주어.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자, 써놓으면 여러분 뭐가 되니? 지금 이 자리에 few는 안 되겠네요. 그죠? few는 왜? 복수 성향이라고 배웠었죠?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 그죠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복수 성향이에요, 여러분. 복수의 개념을 갖고 있는 명사 또는 형용사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who는요? 문장 안에 동사 개수를 세봤어야 되는데 본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who도 역시 탈락이요. 그럼 나 any 쓸래. any는 써도 되잖아. 돼요, 여러분. any는 사실 단수, 복수, 불가산 어떤 경우든 다 쓸 수 있습니다만 any를 쓸 때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어. any는 항상 긍정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쓰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anyone은 긍정문에서 쓰는 거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 토익에서 any 자체만으로 긍정문에서 쓰는 경우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부정문, 조건문, 의문문에서 더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little. 맞다. few가 복수고 little는 불가산 성향이니까 여기 단수도 하도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번 달에 수의 성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해드렸던 얘기와 지금 리틀이 주어인 이야기.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접근을 하시려면 수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 수량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 그래도 저랑 같이 족집게 토익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그래도 좀 배웠던 얘기들이 좀 그래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배운 얘기도 있고 안 배운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얘기를 잘 활용해서 쓰게 되면 안 배운 얘기도 그래도 조금 더 맞추지 않았을까? 나는 자그마한 소망?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수의 성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지켜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가지까지 우선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셨으면 하는 게 한 번 더 5번째. 자, 계속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5번째 이야기는 바로 뭐였냐면 저는 사실은 이거 나왔을 때 좀, 이거 고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왜냐하면 정관사 더 다음 자리에 그 다음에 명사를 쓰는 얘기가 나오고 on top.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당연히 관사 플러스 명사 써야겠죠. 명사가 여러분 writer, 그죠? 그 다음에 writing. 나 writing. 동명사잖아. 동명사는 명사보다 본래 품사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명사보다 항상 우선순위가 떨어지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어떡하죠? 우리 writing이라고 하는 아이가 분명히 동명사는 맞지만요. 얘도 우리 이런 얘기를 배워요. 동명사들도 동사적인 성격이 확실히 드러나는 아이가 있고 명사적으로 아예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얘네들만의 자체적인 목적어가 있다 없다를 보는 거거든. 타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쵸?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 토익 스피킹, 토익 라이팅이라고 얘기하죠. 즉 speaking and writing이라고 얘기할 때 말하기, 쓰기라고 얘기하죠. 즉 writing은 여러분 무엇을 말한다? 쓰기라고 얘기하는 명사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가 본래 품사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나는 명사 자리에 writer 썼다. 그랬는데 지금 답이 아니라는 느낌이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감이 지금 들어맞고 있어요. 자, writer 쓸 수가 없었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여러분 사실 뭐였냐면 어떤 박스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 박스를 가지고 상자를 가지고 포지션드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치를 시키는 거거든. 어떻게 위치를 시키냐 이거지. on top. 자, 위쪽으로. 란 뜻이죠, 여러분. 위쪽으로 두는 거야. 뭘? 글씨가 쓰여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두세요. 란 뜻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상자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딱 상자가 있으면 뭐라 막 글씨를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윗면으로 향하게 두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었거든요. 바로 글씨, 글자, 쓰기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게 바로 누구다? writer가 아니라 바로 writing이죠. 그래서 정답이 얘예요. 너무 어려워. 그렇죠? 근데 토익 스피킹, 토익 라이팅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얘도 명사가 될 수 있으니까 해석상으로 봐야겠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마음이 급해진 상황에서는 조금 가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얘기도 주의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크게 5가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 얘기가 5가지였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얘기들이셨습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난해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 정확하게 자리를 맞춰서 수나 양의 성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오히려 더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그중에 사실은 세뇌 문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 빼고는 대부분 다 여러분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수성향, 그 다음에 불가사 명사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오히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셨어요. 자,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지금 감 오시죠? 이런 얘기들을 잘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감정동사 우리 수업 시간에 감정동사에 대해서 좀 잘 보고 있어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중간 부분에서 감정동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 감정동사의 문제가 뭐였냐면 감정동사 overwhelm이라고 얘기하죠. 간만에 나왔어요. 상반기에는 항상 이 overwhelm이라는 동사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압도시키다, 압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동사를 여러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비동사 다음하고 전치사 사이 자리에 이 동사의 적절한 형태를 쓰자. 그럼 당연히 보어 자리니까 ing 또는 ed를 쓰면 되겠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감정동사예요. 감정동사는 항상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항상 얘랑 어울리는 명사와의 관계예요. 여기서는 주어겠죠? 주어가 여러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랑 같이 어울릴 때는 감정동사는 ing 쓰더라, ed 쓰더라? 외우라고 했어요. 그죠? 바로 뭐 써요? 항상 ed요. 그러면 사물이랑 올 때는요, ing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잊어먹지 마세요.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니? 오늘 문제에서 여러분 보기에 overwhelming은 있는데요. overwhelmed는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럼 쓰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쓰지 말란 얘기인 거죠.
overwhelming, 이게 없으니까 overwhelming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래요. 그죠? 자, 우리 배운 대로 얘기 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overwhelming을 쓰실 수가 없어요. 주어가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지? 잘 보렴. 자, 왜 꼭 비동사가 보어 자리에 형용사만 받아야 한다는 얘기니? 비동사 다음 자리에 지금 뒤에 전치사를 보면 in favor of, 뭐뭇에 찬성하여 라는 표현에 구가 들어와 있어요. 전치사구. 우리 비동사는 여러분 항상 얘기할 때 보어를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소나 상태 부사를 취할 수도 있어요. 지금 be in favor of 라고 얘기하면 무슨 뜻이야? 어딘가에 찬성하다란 뜻이야. 그쵸? 그런데 be against something 이라고 하면 어딘가에 대해서 반대하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쓰는 거죠. 왜? 얘기할 때 in favor of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이 찬성하는 이라는 이 상태 부사가 그쵸? 바로 여기선 비동사의 지금 일종의 뒤에서 비동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쵸? 같이 설명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뭐가 된다? 여기 자체가 사실은 비동사랑 어울리는 구조가 돼요. 이때 비동사는 사실 이형식 동사가 아니고 일형식 동사라고 얘기하고요. 저희 수업 시간에 형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설명해 드리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정도로 우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 무슨 자리 돼야 돼? 정확하게 비동사랑 어울리는 대상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빈칸 자리 무슨 자리? 아무것도 안 와도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와도 될 때 쓸 수 있는 품사는? 그래, 맞아. 부사야. 그래서 바로 뭘 써요? overwhelmingly 라고 얘기하는 압도적으로 라고 얘기하는 부사를 쓰게 됩니다. 자,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로 이 얘기가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비동사 다음 자리에 보어니까 형용사.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여기서는 ing. 그러면 안 되지? 감정동사니까. 감정동사는 어떤 명사랑 어울리는지가 가장 중요해. 사람이랑 어울릴 땐 pp. 사물이랑 어울릴 땐 ing. 그런데 오늘은 사람이네? 근데 보기 중에 ing밖에 없으니까 탈락.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이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overwhelming의 형태를 쓰란 얘기가 아니라 바로 비동사의 일종의 여러분들이 보어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동사랑 어울리는 대상은 뒤에 따로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부사 자리.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비동사라고 하는 게 1형식과 2형식이 둘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했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형식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판단하실 때 무조건 비동사는 보어를 취해야 되지, 형용사 와야 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것도 될 수 있지만 1형식도 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1형식 다음에는 부사도 쓸 수 있지? 부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전면구. 이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라고, 정리하라고 얘기했었어요. 저희 족집게 토익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전부 다 이 얘기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중요한 얘기예요. 저희 수업 안 들었다고요? 안 들었어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쵸? 모르는 얘기 아니야. 비동사 다음엔 이형식 형태로 보어만 오는 게 아니라 부사도 쓸 수 있는 1형식도 가능해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형식에 대한 이야기, 동사 형식이라는 게 참 중요하군요.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 얘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이제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또 나름대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정동사에 대한 형태, 그쵸?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좀 보셨으면 하는 얘기들, 그쵸? 5가지 조금 난해하게 볼 수 있는 거 얘기해드리면서 추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보통 그 provided that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쵸? 자, provided that 또는 이 that은 생략이 가능하죠. 얘가 바로 뭐가 가능해?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if 친구예요, 여러분. if라는 접속사처럼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시험은 전반적으로 여러분 보자면 그렇게 크게 진짜 어렵습니다 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몇몇 개의 그 난해한 요소들, 요 녀석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드는 요소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세븐에서 조금 더 지문도 짧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끊어줄 수만 있었다면 사실은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아주 그렇게 모자르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늘 얘기하죠. 시간이 모자른 게 그러니까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푼 만큼 맞으면 돼.
가장 중요한 건 맞는 개수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맞은 개수, 맞는 개수가 아니라 맞은 건 이거죠, 여러분. 미안해요. 맞은 개수. 자, 맞은 개수라고 얘기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맞는 개수, 맞은 개수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에서는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얘기 몇 가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랑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얘기 또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5 중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었죠. A variety of. 얘가 답인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 part 6에서도 a series of. 역시 series. 그쵸? 근데 여러분 a variety of는 그럴 수 있어. 관사 다음에 적절한 명사 쓰는 거였거든요. 해석상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뒤쪽에 복수명사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물어봤을 때 어머 다양한이라는 a variety of 외웠어요. 그래서 써거든요. 근데 얘는 좀 달랐던 게 여러분 뭐냐면은 얘도 명사를 쓰긴 쓰는데 중요한 게 series를 보통 못 쓰세요. 손이 안 가죠. 왜? 명사 어긴 한데 분명히 어잖아요. 다음 자리에는 단수 가산이 와야 되지 s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어떡하면 좋아 얘는 여러분 단수 복수가 똑같아요. series 자체는요 단수 복수 형태가 같습니다요. 그래서 series of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이때는 of가 없었구나. 이 문제에서는 series라고 얘기하면 어떤 연속 또는 말 그대로 series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s로 끝나면 복수구나. 맞습니다요. 하지만 series는 복수도 될 수 있고 단수도 될 수 있는데 보통 a series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이제 이번 달 시험에서 어휘 문제 나왔었던 거 여러분 정답이 됐던 부분들 위주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첫 번째 busy라던가 또는 promote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또는 단단히 안전하게라고 얘기하면은 힘드니까 적어야겠지? 내가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받아 적느라고 지금 막 정신없을 거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들의 수고스러움을 제가 덜어드리겠어요. 자, securely 정도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단단하게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말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뭐였냐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뭐만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비교급된 anticipated라는 표현 써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나왔던 거죠. 자, anticipated 또는 같은 표현으로는 expected. 요 두 가지 여러분 구조는 꼭 알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ahead of schedule. 그쵸? 요거 저희 풀었던 문제에서도 그대로 있었는데 어떻게 잘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일정보다 이른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expertise라고 얘기하는 명사가 있었죠. 자, expertise라고 얘기하는 명사는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불가산 명사라는 것도 더불어서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고 accele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acceleration이라고 하면 가속화, 가속도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돼야 되는 또 단어 중에 뭐가 있었냐면 simplify라고 얘기하는 동사가 있었어. 자, simplify라고 얘기하는 동사는 간소화하다, 단순화시키다 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있었고 혁신적인이라는 표현 innovation, 혁신, innovative, 혁신적인, 그쵸?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innovative, 그쵸? 자, 체크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얘기할 때 증가나 감소 동사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부사 중에 하나가 slightly예요. 그쵸? 절대 highly 쓰시면 안 돼요. highly가 높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highly는 그냥 높은 거예요. 어떤 위치상으로 높다, 낮다, 낮다, 높다라고 얘기할 때, 그쵸? 그런데 얘기할 때 얘는 높이 상승했다, 조금 상승했다, 그쵸? 상승하는 정도를 말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slightly, 약간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쓰는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체크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presently, 현재.
라고 얘기하는 부사 꼭 외워두세요. 요거 저희 사실 문제 풀 때 여기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얘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왜 separately 라고 얘기하는 부사도 있었어요. 각각 따로따로라고 얘기하는 부사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서 알아뒀으면 좋겠고 자 자동사죠. specialize in 뭐뭇을 전문으로 하다라고 얘기하는 표현까지 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기억 안 나시면 이렇게 클릭 여러분 포즈 취하시면서 적어두시면은 이번 달 시험에 대한 어휘에 대한 얘기들은 어느 정도 이상 다 정리가 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 달 이제 1월 달 시험을 좀 마무리를 좀 잘 해서 다음 달에도 아마 이거랑 유사할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난해하고 그 다음에 기본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얼마나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시간을 더 많이 벌 수 있기도 하고 시간을 늘려놓을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게 됨으로써 또 파7에서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어렵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마 2월달 시험은 독해가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독해 쪽에 시간 배분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를 잘 정리해서 5, 6 조금 더 빨리빨리 땡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저희 2013년도 1월 정기시험 RC 후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